양민의 잡지사 1월호 11번째 페이지. 초승달이 보름달이 될 정도의 시간마다 잡지사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잡지사의 위성남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잡지사의 세트 메일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세트 메일이 뭐예요? 이제 저를 위성남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예. 세틀라이트 메일, 아. 세트 메일이라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세트. 재치 있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1월 15일인데요. 예, 음력 1월 15일 이제 정월대보름에 우리가 보통 달 구경을 하지만 오늘 잡다한 우주사전에서는 좀 더 빨리 양력 1월 15일에 달 이야기를 너무 자기적인가요? 어떻게 좀 이어봤어요. 아, 네네. 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달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애초에? 사실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저 커다란 달이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그 옛날 과학자들의 가설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네. 원래 지구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말랑말랑했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창 돌멩이를 막 얻어맞아서 지구가 말캉말캉한 그런 마그마 상태였는데 지구가 그때 당시엔 되게 빠르게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랑말랑했던 지구의 살점 하나가 마치 혹부리 영감 혹 떼듯이 뽁 하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약간 탱탱볼 재질에서 네, 맞아요. 약간 좀 떼어내면 떼지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예. 그때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가설을 키워나갔냐면 예. 그러면 동그란 달 조각이 떨어져 나갔으면 이렇게 움푹하게 뭔가 상처가 나겠죠. 그렇죠. 그 움푹하게 파여있는 것이 바로 태평양이다. 에이. 그래서 실제 그 태평양의 사이즈랑 네. 그 공밀이랑 네. 이 달의 사이즈랑 대충 이렇게 비벼보니까 잘하면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움푹 파인데 물이 고여서 태평양이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건 기각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지구의 지각도 서서히 움직이고 갈라지면서 지금의 모습이 원래부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런 가설은 다 기각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가설은 딱 하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가설? 네. 예.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아마 45억 년 전에 네. 지금의 화성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어떤 행성 하나가 네. 지구와 유사한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궤도가 조금 틀어지면서 지구를 향해 날아왔고 그때 아주 강력한 생일빵을 얻어맞았다. 그래서 그때 지구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파편이 되어서 예. 날아갔고 네. 또 그때 지구로 들이받은 그 행성도 네. 다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파편들이 다시 지구 중력의 일부 붙잡혀서 그 주변을 떠돌면서 뭉쳐지고 굳어진 것이 지금의 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Great Impact, 예. 대충돌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재미삼아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그래서 달은 대충 돌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썬킴 선생님처럼 비슷해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저도 이렇게 머리 하나 넘기고. 네. 그러면 그 날아온 행성이랑 네. 지구랑 그 양쪽의 파편이 다시 반죽돼서 네. 달이 만들어졌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유력한 가설이고요. 실제로 이제 달에 사람이 가서 샘플도 갖고 오고 또 지구 곳곳에 발견되는 여러 지질학적인 증거들도 탐사를 해보면 꽤 그럴듯한 가설로 여겨집니다. 성분 분석까지 해보면 네. 야, 재밌네요. 사실 뭐 달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천체이지만 또 눈앞에 이제 어른거리니까 또 그만큼 더 궁금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궁금증들을 오늘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나사에서는 달에 있는 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1969년 그때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해서 11, 12, 14, 15, 16, 17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이제 우주인들이 달에 콩 찍고 돌아오는 미션을 성공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달에 갈 때마다 짧게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 볼 일도 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굳이 네. 달에 가서 화장실 볼일을 봤는데 네. 그 뭐 좋다고 갖고 오겠어요? 그냥 달에 몰래 버려두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주인들이 이제 달까지 날아갈 때 혹은 달에서 뭐 다양한 실험을 할 때 그 동안 볼일을 봤던 여러 소변, 배변 이런 것들을 하얀 가방에다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저런 가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꽤 사이즈가 좀 큰데요.
좀 배변 주머니구나. 배변 뭐 주머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캡슐 안에 건장한 우주인이 3명 타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나오는 양도 만만치 묵직하죠. 않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핑카 모시는 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화장실을 가끔 이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저 안에 들어있는 배변 주머니를 빼서 그냥 달에 유기하고 온 거예요. 야. 근데 최근에 네. 나사가 거의 반백년 만에 네. 다시 자국의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아르테미스 미션을 이제 열심히 시도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 2월에 간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안에는 이제 드디어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까지 다시 보내겠다라는 네. 이제 시도를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아르테미스 미션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사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네. 저 50년 전 선배들이 버리고 온 동주머니였습니다. 아, 선배들의 동주머니를 네. 가져와라? 그쵸. 가져오자. 가져와라. 이게 왜 이게 예. 관심이 됐냐면 네. 사실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건 네. 되게 더럽고 그냥 되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만 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탐스러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람도 하나의 우주선일 수 있어요. 우리도 로켓을 타고 달에 갔지만 또 우리 몸속에는 네. 다양한 미생물도 타고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을 또 태우고 함께 달까지 다녀왔던 생체 우주선이 되었던 거죠. 우주선 속 우주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점인데 그 변의 질량의 거의 절반이 사실은 미생물들입니다. 아, 절반이나 돼요?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살아있네요, 절반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배들이 남기고 온 동이 네. 만약에 지금 5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달 표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네. 과연 그 안에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네. 우주의 극한 환경을 잘 버텨냈는지 아니면 지구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이를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가져온대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네. 실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때 어디에 내려보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이어지는 것도 당장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사람을 태우고 한 바퀴 빙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이런 리허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어디가 착륙하기에 좋은 곳일지를 이제 좀 물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 아폴로 선배들이 내려갔던 지역은 네. 애초에 착륙하기 좋았던 데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 한번 오랜만에 가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남기고 오신 무단투기 하신 거. 그쵸. 예. 그 귀중한 동. 그쵸. 예. 동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 생각을 하는 거죠. 선배들의 자양분. 제가 그 선배 중 한 명이면 좀 민망할 것 같긴 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단순히 그냥 선배의 동이 궁금해 차원이 아니라 이게 또 앞으로 이어질 화성 탐사 또 유인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되게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 마션에서도 봤듯이 결국에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가서 인간이 오랫동안 살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혼자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네. 자원이 한정된 그 우주 기지에서 내가 생산한 나의 동료가 생산한 셀프메이드 그쵸. 걸음. 예. DIY 걸음을 걸음. 써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은. 예. 그래서 사실 걸음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그대로 우주 환경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좀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웅배 교수가 보기에 뭐 거기서 뭐 변이가 일어나고 이러기는커녕 네. 그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 미생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달 자체는 일단 지구와 달리 대기도 없고 또 햇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면 달 표면의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00도 이하, 네. 170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로 굉장히 추운 온도라면 어지간한 미생물들도 제 생각엔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뭐 태양 방사선을 맞고 우주선을 맞아서 뭔가 좀 DNA에 어떤 변이가 생기고 해서 그런 극한 환경도 잘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대부분은 이미 다 얼어붙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 주워 왔으면 좋겠네요. 네. 검사해보게. 네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달에서 예를 들어 볼일을 보면 달에서도 냄새가 나나요? 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뭐 어쨌든 중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체가 확산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네. 기체 확산돼서 후각을 자극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 약간 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아폴로 16호였나? 네. 그 나중에 미션 때 관제실이랑 주고받은 그 텍스트가 나중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는데 되게 좀 민망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 지금 변비다? 약간 비슷한데요. 예. 이제 우주선 캡슐 안에서 예.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덩어리 하나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하나요? 네, 다 보고해야죠. 왜냐면 그걸 어떻게 뭐 치우든지 뭘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제발. 누가 봐도 이거는 제발.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그 당시 대화를 주고받을 때를 보면 우주인들이 다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왠지 버즈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한다. 너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건 그렇게 mul지 않아. 진짜 이렇게 대화해요. 내 건 그렇게 뭐 말랑말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식사 시간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죠. 이미 어쩔 수 없죠. 뱉었는데. 예. 자, 달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지구인들은 평생 달의 같은 면만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 뒷면의 모습도 공개된 적이 있나요? 왜냐면 저는 뭐 나사가 뒷면을 일부러 막 숨기고 있다, 뒷면의 모습을. 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저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강연장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나사는 달의 뒷면을 숨기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숨긴 건 기정사실이네요. 예, 왜 숨기냐.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 숨긴 적이 없는데 그냥 구글에 들어가기만 해도 달 사진 뒷면 앞면 할 거 없이 고화질로 실컷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가 너무 신기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달의 한쪽 면만 보여요. 그래서 달의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쪽을 이제 앞면이라고 하고 지구에서는 보지 못하는 등 쪽을 우리가 이제 뒷면이라고 부르죠. 근데 일단 그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한쪽 면만 보이는 이유는 그건 왜 그런 거죠? 정확하게 달이 지구 주변을 돌 때 걸리는 공전 주기와 달 스스로가 자신의 중심 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회전하는 자전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약간 어떤 뜻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번 제가 우리 편집장님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 제가 위성남이니까 위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구? 네. 그래서 우리 편집장님이 지구고 제가 달인 거죠. 만약에 이 달이 자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된 채로 만약에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달은 자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구 주변을 돌 때 한 바퀴 걸리는 그 시간이랑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되면 제가 지구 주변을 크게 도는 동안 비슷한 각도로 똑같이 지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겠죠. 그래서 이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거의 일치하는 거를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서는 거의 항상 같은 면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달의 뒷면을 찍는 건 어렵지 않은 게 달 주변에 우리 지구의 인공위성처럼 그냥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인공위성 궤도선 띄우면 뭐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지구에서는 달이 토승달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달 뒷면 쪽에 태양빛을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밝게 달 뒷면의 모습을 이제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지구에서도?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에서? 궤도선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네. 저게 이제 달의 뒷면입니다. 저 사진 아폴로 16호가 촬영한 건데 우리가 매일 그냥 육안으로 보는 달의 앞면과 비교했을 때 약간 얼룩덜룩한 어두운 부분이 현저히 적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달은 앞하고 뒤가 상당히 다른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그렇게 안 달의 봤는데. 예쁜 앞에 얼굴만 보고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아, 되는데. 뒤가 더 예쁜데요? 아, 그런가요? 예, 뒤가 더 예쁜 것 저는 같은데. 저 얼룩진 모습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달의 앞면은 뭔가 거뭇거뭇한 우리가 소위 이제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형들이 있고 네. 뒷면으로 가면 거뭇한 지역은 거의 없죠. 네. 대신 크레이터가 아주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한번 아까 그 뒷면 큰 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아, 그러네. 굉장히 분화구 같은 게 많은 엄청 많네요. 크레이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앞면을 생각하면 저런 크레이터가 없진 않지만 대부분 매끈하게 검은색의 바다가 다 그냥 땅을 평탄화시켜 놓은 듯한 풍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네. 달의 앞쪽과 뒤쪽의 지각의 두께가 달라서 그래요. 아, 지각의 두께가 다를 수가 일단 설명해 보시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달의 앞면과 뒷면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좀 뭐라고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냐면 지구와 달 사이에 그 공간이 좁으니까 지구를 향하고 있는 달의 앞쪽으로는 운석이 좀 덜 날아오고 그 공간 여유가 좁아서 반대로 텅 빈 우주를 향하고 있는 지구의 달의 등짝은 뻥 뚫려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날아온다. 광각으로 이제 노출돼 있으니까 맞아요. 뒤쪽이. 그러니까 등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던져도 그냥 맞추기 쉬울 테니까 그래서 달의 등 쪽에는 크레이터가 많다, 등 드름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럴싸한데 아닌가 보다. 되게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우리 지구의 지름이 대략 12,000킬로미터이니까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가 30개 들어갑니다. 짧지 않은 거리네요. 굉장히 먼 거리이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우연 중에 하나가 그 지구와 달 사이에 그 지구를 제외한 다른 태양계 행성들 있잖아요. 수금, 화, 목, 토, 천해까지 명성 미안합니다. 그 해왕성까지 이제 딱 그 지구와 달 사이에 끼워 넣으면 얼추 딱 들어가요. 아, 그 정도야?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머네요. 그래서 약간 그 행성 탕후루를 만들 수 있는 되게 귀여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 달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달의 앞면과 달의 뒷면에 쏟아지는 운석의 개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달의 앞면이라고 해서 지구가 막 가드해주고 막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별로 거죠? 지구는 좋은 방패가 아닌 거죠. 그건 틀렸고. 그래서 진짜 원인은 지각의 두께 차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달과 지구가 어쨌든 멀리 있지만 서로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다 보니까 그 달의 내부 중심 물질이 조금 지구 쪽으로 쏠려 있어요. 약간 우리 삶은 달걀 생각하면 좋은데 계란 삶아가지고 반으로 띡 자르면 그 노른자가 정중앙에 있지 않잖아요. 아니죠. 약간 한쪽으로 좀 쏠려 있죠. 자, 그래서 노른자가 쏠려 있는 쪽이 달의 앞면이고 노른자가 약간 멀리 벗어나서 흰자가 두껍게 있는 쪽이 달의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른자가 쏠려 있는 쪽은 조금만 살살 흰살을 긁어도 노른자가 만나죠. 그쵸. 금방 노른자가 새어나와요. 마찬가지로 그 지각의 두께가 얇고 내부 물질이 지구 쪽으로 쏠려 있는 달의 앞면은 원체 껍질이 얇다 보니까 조금만 얻어맞아도 금방 내부의 마그마가 다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 비율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직접 생각해낸 비유인가요? 저는 내야 됩니다. 노른자 금방 터지는 거 만날 수 있듯이 지각이 얇으면 마그마가 그만큼 많이 분출된다. 그렇죠. 그래서 크레이터가 설령 있었어도 금세 마그마가 다 새어나와서 다 매끈매끈하게 평탄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뒤는 워낙에 그 흰자, 그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아무리 두들겨 때려도 그 마그마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크레이터만 생기고. 그렇죠. 그냥 상처만 생겨서 뒷면은 또 이제 다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그 상처만 남아 있는 거죠. 앞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걸 다 살짝 덮어줘서 평탄화 작업을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조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달 주변에 탐사를 해서 달 표면의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지도를 그리게 되거든요. 보니까 지각의 두께도 두께이지만 또 그 달의 암석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달의 앞면 쪽에 우리가 특히 이제 거뭇한 얼룩진 지역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뭐 우라늄이나 인이나 칼륨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는 찾기 어려운 희귀한 원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토륨 같은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방사성 물질이어서 네. 또 열을 되게 잘 뿜어내거든요. 아. 그래서 더욱더 그 충돌을 했을 때 마그마가 새어나오고 금방 매끈하게 다 아스팔트 포장하듯이 네. 다 이제 매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제 지각에 있는 성분 이런 거는 네, 실제로 유인 탐사를 했으니까 네. 거기서 뭐 돌멩이 같은 걸 주워 와서 확인을 해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 가서 탐사를 한 것도 있고 네. 또 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궤도선 루나 프로스펙터라고 해서 되게 옛날에 날아간 탐사선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탐사선을 활용해서 98년도 때 나사가 발사한 그 탐사선으로 네. 이제 달 전체 화학 성분의 어떤 지도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는 거죠. 예. 하나 여담으로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또 천문학자들이 연구 기간 중에 네. 상당 기간을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다음에 칼륨 네. 얘네들의 원소 기호가 K하고 P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에 또 드문 원소다라고 해서 레어 얼스 엘리먼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또 조합해 가지고 KREEP 크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크립.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다. 크리피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좀 언어 유희를 또 살려가지고 이 달에 있는 이 히토류 같은 친구들을 이제 크립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달 뒤쪽에 아예 그 탐사선을 착륙시킨 적은 없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사실 그동안 아폴로 미션도 그렇고 나사나 유럽에서 진행했던 거의 대부분의 탐사는 다 달의 앞면에 집중됐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달의 뒷면으로 가게 되면 네. 지구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면 지상과 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달이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달 전체가 몸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걸 뚫 뚫고 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기술적으로 안 되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네네네. 이제 중국에서 또 최근 들어서 아주 열심히 우주 개발 탐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키는 거를 성공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 이제 달 뒷면에 있는 로봇과 또 지구의 관제소가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오작교를 하나 두었어요. 오작교를 그럼 달 속에 넣어야 되나? 어디 넣어야 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궤도선을 하나 둬서 약간 교환원 같은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달 뒷면에서 신호를 쏘면 그 위를 돌고 있던 이제 궤도선이 네. 신호를 받아서 네. 그 위에서 이제 지구로 또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중간 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약간 마라톤 전투 그 병사처럼 네, 맞습니다. 직접 들고 뛰는 거네. 궤도선이. 그래서 예. 실제로 또 중국에서 쏘아올린 그 달 탐사선이다 보니까 네. 그 오작교 역할을 해준 그 중간 교신 네. 인공위성 그 탐사 궤도선의 이름이 오작교입니다. 아, 진짜? 네. 재밌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요것도 재밌는 얘기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 달의 앞부분, 네. 이제 달의 바다라고 하는 그 어두운 부분 보고 이제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다른 나라에는 뭐 이렇게 비슷한 비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유라든지 네. 그런 표현들이 있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달에 토끼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조금 이렇게 동의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약간 그림책에 토끼를 같이 그려줘야 좀 납득이 되지. 네, 맞습니다. 달만 봐서는. 저도 어렸을 때 달을 보면서 토끼가 있다는 얘기를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약간 토끼 실루엣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보인다고? 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아시아 우리나라 포함해서 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제 토끼의 실루엣을 그려서 뭐 방아 찌는 토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여러 그림들을 그렸어요. 네.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네.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끼 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네. 어떤 남자의 다리로 연결을 지었어요. 남자가 이제 거꾸로 누워 있고 물구나무. 그쵸. 그게 다리가 쭉 뻗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토끼의 몸통이 사람의 몸이 돼서 달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어떤 남자가 네. 달에서 벌을 받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따르면 지금 저 왼쪽 사진에서는 다리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지금 그죠? 예. 다리가 오른쪽에. 아래쪽에 예.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저 달에 가 있는 사람의 사연이 뭐냐면 네. 안식일을 어겨서 네. 신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이제 달에 평생 동안 네. 저기에 갇혀 사는 그런 벌을 받고 있다. 약간 멀리도 갔네. 종교적으로 또 연결했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가
됐던 것처럼 어. 약간 그런 벌 받고 처벌을 있다. 좀 받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저 달이 어떤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어머니 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지구가 네. 자기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의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달 위에는 쌍둥이의 손자국이 크게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토끼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약간 손가락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아. 손바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아, 달 자체가 쌍둥이 중 한 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손자국이 남아 있다? 이제 쌍둥이가 네. 올라가서 네. 이제 거기에 자국을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또 너무 진지하게 몰입하고 아닙니다. 있네요. 뭐 예. 사실 신화이기 때문에 예, 네, 예. 아마 다양한 상징을 계속 연결시켰던 것 같고요. 또 있나요? 그 제가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미국에서 또 일부 문화권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그 달에 그 어떤 목걸이를 차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달 아래쪽에 보면 방사형으로 네. 막 이렇게 줄무늬가 뻗어나가는 동그란 크레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크레이터가 이제 목걸이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쪽에 목걸이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네. 위쪽에 어떤 여성의 얼굴이 그려져서 그래요? 이제 달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다. 뭐 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거 뭐 음모론 만들기 딱 좋은 얘기인데 네, 나중에. 네. 예, 그렇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도 한 여자가 이제 뭐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옷을 만드는 모습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문화권별로 좀 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달 표면에 지형이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어떤 지형인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형 중에 하나인데 네. 가끔 이제 달 사진을 보면 중간중간 하얀 뭔가 좀 소용돌이라고 단순하게 부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지형들이 있어요. 약간 전 저걸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네네네. 그 이집트 벽화 같은 거 보면 네. 눈동자 이렇게 그리는 그런 약간 호루스의 눈 네, 이런 거. 호루스의 눈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런 게 곳곳에 있어요? 네, 지역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얀색의 달 소용돌이라고 해서 스워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아직은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몰라요. 네. 대신 몇 가지 좀 재미난 징후들이 있는데 네. 일단 달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얀 소용돌이가 일렁이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강한 자기장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천문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생각하고 있냐면 네. 아마도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장이 먼저냐 하얀색이 먼저냐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이 먼저다라는 가설은 네. 일단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저 지역에 지역적으로 달에 오래전 남아있던 자기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연히 달 근처를 지나가던 해성 아니면 떨어지는 해성들이 얼음 부스러기를 이제 전달을 하겠죠. 그럼 그 얼음 부스러기들이 자기장으로 포획되어서 주변에 하얗게 묻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우리 그 떡 먹으면 하얀 가루 묻는 그렇죠. 것처럼 네. 이제 달이 해성 떡을 막 집어 먹어가지고 저렇게 하얗게 묻어난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보통 그런 경우에 묻은 줄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또 반대로 네. 아니다. 해성이 먼저 떨어졌고 네. 그 해성들에 묻혀 놓은 하얀색 얼음 그 가루들이 이제 전기적으로 이온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아서 네. 이제 또 조만간 이루어질 아르테미스 또 다양한 후속 달 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네. 조금의 상상력을 가미하자면 사실 달에 사람이 가겠다라고 할 때 아폴로처럼 잠깐 콕 찍고 돌아오는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네. 아예 달에 눌러 앉아 사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어서 예. 달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얻어맞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구만큼 강하진 않지만 지역적으로 저렇게 달 표면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네. 저기는 달 개척자들에게는 노른자 땅이죠. 약간 돔처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나? 그 그럴- 정도의 자기장이 돼요? 사실 그 정도로 강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미래의 사용 가치를 좀 염두해서 다양한 그 연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하네. 자, 다음 달 뭐 늦어도 뭐 다다음 달 정도에 발사될 것 같은 이제 아르테미스 2호가 또 어떻게 달의 비밀을 새롭게 풀어줄지 궁금해지는데 마치면서
달에 이제 사람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도 확보한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제 50여 년 정도 왜 이런 시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굉장히 너무 중요한 네. 질문인데요. 네. 일단 제일 큰 건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네. 달에 가봤자 별로 재미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맨 처음에 아폴로 미션을 할 때까지만 해도 네. 일단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죠. 소련과 미국의 어떤 경쟁 갈등 그치. 구도에서 우리가 우주를 먼저 선점하는 것으로서 이 정치 체제의 어떤 우위를 점해야겠다. 달을 먼저 찍었다는 그 그쵸. 상징성. 예. 달에 먼저 깃발 꽂고 와야겠다라고 한 상징성이 있었고 네. 그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뚜렷한 활용 가치가 없었어도 그 막대한 공적 자산을 들여서 달에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1호를 시작으로 몇 번 가보니까 네. 이제 별로 대중의 관심도 시들시들해지고 또 결정권자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맨날 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달에 가도 뭐 막상 뭐 꿈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도라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소련도 이제 침체되고 있고 선점했는데 계속 이렇게 큰 돈 들일 필요가 있을까? 가성비가 안 그쵸. 맞는다. 가성비가 떨어져서 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 들어서 네. 달에서 우리가 석유나 뭐 금은 없지만 네. 달에 새롭게 활용할 만한 새로운 자원, 뭐 앞으로 핵융합이 상용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촉망받고 있는 헬륨3 같은 자원이 다시 이제 기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소련이 아니지만 네. 또 중국이나 중국, 아니면 다른 유럽 같은 다른 경쟁 국가들이 또 열심히 달 탐사, 유인 달 탐사를 또 앞다투어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뒤늦게 또 발등에 불 떨어진 미국이 네.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주에 대한 열망을 다시 좀 불타오르게 만드는 네. 좀 의미 있는 계기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50년 동안 또 우리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재밌는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동주머니라는 아. 또 재밌는 거를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의 지형에 대한 과학적 궁금증 예, 우주먼지 지용래 교수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